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몸도 마음도 왠지 힘이 나는 이렇게 금요일이죠. 더 힘내고 즐거우시라고 선물 한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들으면 일상이 윤택해지는 고용 이슈와 경제 이슈를 모아서 한아름 들고 왔습니다. 어떤 이슈를 한아름 들고 왔는지 이제 하나하나 풀어봐야겠죠. 예. 첫 번째 이슈 뭘 가져오셨나요? 네, 올해부터 신설된 제도를 우선 들고 왔습니다.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주는 지원금 정책입니다. 청년 직원을 새로 뽑으려는 중소기업이라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생겼네요.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5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나 고교 졸업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될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성장 유망 업종이거나 지역 주력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라면 5인 미만이어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1년에 약 1,000만 원가량 받을 수 있는데요. 채용한 청년 한 명당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9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지원 한도는 참여 신청 직전 연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최대 30명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로 기업도 청년도 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카드는 뭔가요? 네, 얼마 전 고용 브리핑 365 시간에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가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이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장애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로 전반적으로 취업 문이 더 좁아졌지만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취업이 굉장히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도입된 이 장려금은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올해 1월 이후에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요.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했을 때 채용한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원금 180만 원에서 480만 원이 나옵니다. 이후에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360만 원에서 96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먼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신규 제도도 물론 좋지만요. 기존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공기업 등에 대한 관리 감독도 좀 병행돼야 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죠. 다음 이슈는 뭔가요? 네, 선물 보따리 되게 많네요. 네, 요즘은 배움의 끝이 없다고 하죠. 이 급격한 기술 발전과 이 사회 변화로 전생에 걸쳐 이 새로운 교육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역량 강화에 정부가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일단 신청이 시작됐고요. 네. 바로 평생교육 이용권을 저소득층 성인 한 사람에게 연간 35만 원 교육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게 제도의 핵심입니다. 신청 대상의 기본 조건은 뭔가요? 네, 신청 대상은 우선 만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구성원입니다. 네. 지원받은 평생교육권 이용권은 시도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나 재료비,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수 이용자로 선정되면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이 평생교육 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신청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배 늘어서 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비용적인 문제로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카드 남아있죠? 네. 어떤 겁니까?
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이 이 기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됐죠. 고용 형태,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영세 사업주분들에게 힘이 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해서 이 기금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해에 지원받았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올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바로 이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지난해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는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이렇게 방문하거나 팩스나 혹은 우편으로 신청해도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이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원 대상은 5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로 제한됩니다. 상용 근로자는 월 평균 보수 230만 원, 일용 근로자는 월 평균 보수 10만 5,600원 미만이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인 직원이 일을 그만두면 다음 달 15일까지는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퇴사 신고를 6개월 이상 미룰 경우에는 지원금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는 게 힘이라는 말처럼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복지 혜택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책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